여러 번 고비가 있었네요. 영양사님 그러면 아이반차 뭐 해주실까요? 네,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도대체 아이식단 어떻게 짜주실지 이미 제 머리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동국대학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님 모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저한테 실제로 일어났던 응급상황 위주로 해서 기본 의학 상식, 엄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학 상식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 진짜 아찔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부채를 입에 물고 놀다가 부채 살에 혀가 찢어진 거예요. 피가 팔팔팔팔 나는데 안쪽에? 네, 혀 안쪽에. 너무 놀라서 제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는데 그때가 또 마침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다 아물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네. 긴장을 하고 그 앞에서 난리를 치면은 네. 애는 더 무서워하고. 제가 그랬어요. 막 이러고 정말 입안에 이런데 네. 찢었는데 네. 그렇게 겁먹어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정도가 크거나 또 그 안에서 피가 안 멈출 경우는 그 안에 그는 혈관들이 좀 문제가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은 119로 달려가셔야 되고 이 얼굴 부분이나 이쪽은 나중에 커서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부위가 보이면은 네. 미세 봉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는 또 제일 정말 모든 엄마 아빠가 겪는 게 아이 열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열이 39도가 올라도 해열제를 안 먹인대. 그게 면역이 자연스럽게 행성되는 과정이래. 아,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요? 네. 네. 아주 고열이 되면 애들은 네. 열성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이 냉정해야 돼요. 또 막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네. 그거 또 근데 냉정하기 너무 힘들어. 내 애가 저러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부인한테 혼나는 경우가 괜히 그렇게 무관심해서 그렇다는 욕을 많이 들어요, 의사들이. 근데 부모가 냉정하지 않으면 애 예후도 나쁠 환자들의 예후도 나쁠 수가 있거든요. 환자하고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VIP가 오면은 우리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수술 들어가면 100%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진짜? 신경을 쓰고 뭐 하나도 손을 못 보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 번 고비가 있었네요. 근데 이렇게 움찔움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뇌에 무리가 있을까 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 애들은 이 뇌 자체가 완전히 다치지를 않았어요. 어른이 돼야 완전히 그래 여기 열려 있다고 저는 약간 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이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100% 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거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머리가 부딪힌 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애가 어느 부위에 부딪혔느냐 하는 부위도 한 2-3일 동안 면밀히 관찰을 해야죠. 성인의 경우도 몇 달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피 같은 게 고여가지고. 근데 애들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조금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혀도 이렇게 완전히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다쳐 있으면 쿠션 역할을 약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적어도 한 1-2주 이상은 지켜보시라.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단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간식만 먹으려고 그래도 밥을 먹이면 뱉고 싫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한번 자세하게 상담을 해보고자 저희가 또 급히 섭외를 한 저보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그런 저희 아이 식습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마침 아이가 또 3살이라고 아이들이 단 거 너무 좋아하고 밥을 안 먹느니 그래도 조금 달고 짜게 해서 먹게 하자. 아이가 뭐 이렇게 많이 비만하지만 않다면 어느 근데 토실토실해요. 근데 토실토실하고 사실 어떤 당을 쓰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매실청. 아니면 이제 사실 매실청도 설탕하고 그 매실하고 1:1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기는 해요. 그래도
설탕을 엄청 많이 쓰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럼 꿀. 꿀도 만 2살이 넘었으면 사용하는 아 것도 맞아. 괜찮죠. 너무 어리면 좀 그렇고. 네,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얘가 좀 토실토실해도 이거 다 살이 다 키로 가는 거야. 살이 다 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키 크려고 이런 거야. 많이 먹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그 영양소를 이제 몸에 신체 발달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기는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커가는 과정 중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릴 때부터 비만하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시잖아요. 키워봤으니까 얘가 뭐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 가만히 있나요? 에 하면서 떼쓰고 울고 불고 들어 눕고 난리를 쳐서 정말 저랑 매일 싸워요. 할머니가 문제. 할머니가. 애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네. 일단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좋아요.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 다 안 버려야겠다. 보이면 안 너 찾거든요. 이제 국물도 없어. 다 버려야겠어. 사실 그걸 타협을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영양사님 아이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솔직히. 저희 애기가 중이 제 머리는 못 갔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엄마들이 독해야 돼요. 아빠한테 또 여우같이 가가지고 아빠 이러면은 나만 미움받고 나만 공공에 적이 되고 나만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사실 다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요즘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고도 비만 환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런 분들이 국내에서 20대, 30대 위주로 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성인은. 네. 근데 그분들을 돌이켜 보면은 네. 10대 때나 그 이전부터 이 먹었던 식습관이 네. 저희 같은 50대에 있는 사람들 어릴 때 기름이나 단 음식을 그렇게 많이 못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굵어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지방세포에 안 달라붙고 피 속을 떠다녀서 간 같은 데 끼어들거든요. 그게 우리는 지방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이 지방 그런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쉽게 굵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먹잖아요. 나중에 또 그 총량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더 먹는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자극을 지방세포들한테 줬느냐에 따라서 몸이 맛을 기억하는 거구나. 그죠. 그 효소들이 더 많이 엔자임들이 그 발현이 되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돼가는 거죠. 애들한테 접근성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엄마가 독해줘야지. 근데 정말 독하다는 말씀이 맞는 게 너무 힘들어. 얘가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 주면 너무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애도 행복하고 저도 저 할 거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돼 하면 애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울어요. 사랑하는 애들의 미래. 미래까지 표현되는 건강?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서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가 애들한테 그런 초이스를 못 주니까 그러니까 보상 심리도 있어요. 내가 낮에 못 놀아줬는데 요거 좋아하는 거라도 먹게 해주면 그렇죠.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청소년들 고도 비만 환자들 지역사회에 가보면은 밤늦게 부모가 맞벌이 하시는 분이 들어올 때 애들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 맞아. 뭐 생각나서 사오는 거야. 그래서 애들 뭐 하나 더 먹이고 싶어가지고 통닭 사가지고 들어가서 가족들이 밤에 같이 먹거든. 이게 행복한 어떤 기억으로 계속 몸에서 치킨을 먹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 집에 들어갈 때 뭘 사 들어가요? 뭘 사 들어가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사들고 영양사 입장에서. 영양사님. 오이 이런 거 사가야 되나? 오이? 사실 네. 저는 먹는 걸로 이렇게 보상을 많이 채워주는 편은 아니고 몸으로 놀아주는 것 그게 제일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서 저도 그게 정말 좋은 그게 엄마들인데 너무 힘들어요. 데리고 주스 사러 갔거든요. 맞아요. 나랑 똑같아. 주스 사러 가면은 또 이제 한정적이기는 해서 당분 많이 들어간 거. 네, 근데 아기들을 타깃으로 하는 과자들도 있고 주스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과자와 그쵸. 주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모모? 네, 모모 주스. 네, 어린이를 그래도 타깃으로 해서 나온 그나마 get들이 합성 첨가물이랑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덜해요. 그래도 적어요. 가격이 비싸긴 하겠지만 근데 나 먹어보니까 되게 달던데. 그래도 성분으로 봤을 때는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한다든지 함유를 좀 더 많이 적게 한다든지 액상과당이냐 설탕이냐? 차라리 설탕이 나아요.
액상과당 진짜 별로구나. 나 갑자기 너무 궁금해. 영양사님 그러면 아이 반찬 뭐 해주실까요? 네,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도대체 아이 식단 어떻게 짜주실지. 저 사실 저희 집 애가 요즘에 안 먹어서 되게 고민이거든요. 너무 안 먹어서 고민인데 사실 좀 한 끼니를 구성을 할 때 저희 이제 고기 반찬. 영양 성분을 이제 두루 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식품 교환표라는 거를 알려드려요. 이제 그게 6가지 식품을 분류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사로 보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곡류군, 밥, 빵,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 분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육류군 해가지고 고기나 생선. 그쵸, 고기, 생선, 뭐 이제 아기들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아기 치즈 같은 거. 치즈도 단백질 분류거든요. 그리고 채소군. 네, 요렇게가 이제 식사 구성할 때 한 가지씩은 꼭 있는 게 좋아요. 채소 죽어도 안 먹는데 무슨 채소 먹이세요? 저는 요즘 김이죠. 김도 채소예요? 김 해조류 아니에요? 김 채소군. 네, 해조류가 채소군. 우리 아이 김 환장하는데.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소금 많이 털어내시고 짠맛을 느끼는 기준이 높아지니까 애들도 그런 거는 이제 애초부터 적게 접하는 게 사실 좋긴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또 요즘 빠진 게 있어요. 어묵. 한 가지 뒤에 보셔야 될 점은 어육 함량이 높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밀가루 거의 없는 거를 고르는 많지 않은 거. 근데 그 어묵을 만들 때 밀가루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어육 함량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사실 조금 더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좋으시고요. 그냥 집에서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끓였는데 애가 엄청 불어난다. 엄청 불어나는 애는 밀가루가 많은 애예요. 진짜요? 다음날 먹으려고 꺼냈더니만 어묵이 입안에 들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버렸거든요. 너무. 밀가루가 많다. 밀가루 근데 애들 키우면서 여러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주제를 계속 좀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드네요. 맞아요. 그게 또 궁금해하실 테니까 부모님이 약간 독해지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가 너 이제 죽었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